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요즘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데 사람들 요즘 시세 어떤가 궁금하기도 하실 것 같아서 시황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끌이 한참이던 시기에 수도권 외곽 지역 아파트도 다 10억이라 그랬죠. 시흥, 청라, 국민평형 10억 클럽에 진입했다. 21년 7월의 기사입니다. 수도권 외곽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고 시흥에도 인천에도 10억이 넘는 아파트가 이제 스탠다드가 되는 상황, 이렇게 시장은 과열이 됐습니다. 송도에서 10억 넘게 팔린 이후에 청라에서도 10억 넘는 거래가 생겼다. 검단 신도시, 청라 국제도시, 인천의 수많은 아파트 지구에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호들갑을 떨어댔습니다. 인천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었죠. GTX 호재, 삼성 호재, 경기도에 호재가 있다라는 지역들은 전부 다 10억 클럽에 가입했다. 이런 기사가 하루 건너 하루 걸로 나오던 것, 바로 부동산이 가장 과열됐던 시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검단 신도시 2기 신도시입니다. 2018년도에 첫 분양한 이후에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물건이 안 팔리던 지역입니다. 쭉 미분양이었던 시장에 영끌로 시장이 과열이 되면서 10억 클럽에 가입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19년 부동산 시장 호황을 타고 분양 성과가 개선이 되면서 2023년도에는 완판되는 단지가 나올 정도로 뜨거운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아직도 분양하고 있죠. 분양가 대비 2배나 올랐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지역이지만 여기에 대한 수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했어요. 예전에는 만채에서 많아야 2만 채 공급되던 지역이었는데 이런 호황을 타고 4만 채가 넘게 공급이 됐습니다. 22년도에 4만 채를 넘었고 23년, 24년, 25년 평균 4만 5천 채 이상 인천에 아파트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얘기가 아니라 경기도 수도권의 아파트도 이제 수십억을 호가하는 게 당연하다, 계속 오른다는 환상을 심어주기 좋았죠. 실제 그 지역을 수요하는 사람들이 그 가격에 닿을 수 없음에도 높게 팔리는 것들이 생기면서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도 분양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없던 지역의 물건도 전부 다 팔리고 떠오르는 핫플이 됐어요. 인천에 누가 10억짜리 집에 살 수 있죠? 물론 있겠죠. 그치만 소수에 불과합니다. 결국 시장이 꺾이고 입주가 다가오고 나니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로또라고 했었죠. 고금리의 기조가 예상이 되면서 시장이 꺾이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분양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분양받으면 주변 시세보다 수억은 낮게 분양받는 거고 그만큼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 분양받아라. 이런 광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송도에 분양한 아파트 국민평형 물량이 1000가구가 되는데 이거 9억이 좀 안 되게 분양을 했죠. 중도금 대출도 가능하고 분양받으면 3억은 벌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근데 여기 분양 엄청 많이 했죠. 오션뷰 삼총사 바다를 바라보는 수많은 아파트들이 공급이 됐습니다. 프리미엄을 얘기할 때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여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여기 84 기준으로 12억의 거래가 됐는데 분양가 9억이라고 하면 3억의 프리미엄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 옵션 금융비용 이런 거 고려하면 프리미엄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영구적인 오션뷰를 가질 수 있는 이 아파트 사기만 하면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꼬셨어요. 근데 그 기준이 됐던 아파트 지금 어떻게 됐죠? 7억 언더로 떨어졌습니다. 21년 9월에 있었다는 12억의 거래 사례는 취소가 됐죠. 12억이 6억대로 내려왔지만 매수세는 사라졌어요. 로또의 기준이 됐던 거래는 취소가 되었고 그 가격만 믿고 분양받은 사람들 지금 잔금 낼 일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분양권 마피 2억까지 떨어졌죠. 대출 규제와 매매시장 침체, 입주장 여파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팔고자 내놓는 물건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분양가보다 2억 정도 내려가지고 매물로 내놓은 사람도 있죠. 또 1억 정도 깎은 매물은 더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인근의 단지에서도 마피 물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송도 자이더스타, 여기도 1억 이상 마피 물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현재 134개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맞은편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도 9천만 원 마피 분양권이 나와 있죠. 여기 분양된 물량만큼 수많은 물량들 입주 시기 또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타임이 돌아오니 매물로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송도 자이더스타 오션뷰 3총사 중에 하나였죠. 여기 10억, 11억 이렇게 간다고 했지만 지금 입주 이후에 가격은 대폭 떨어지고 있습니다. 3억 로또라고 했던 SK뷰, 여기 그래프 보면 폭포수가 떨어지듯 급락을 했죠. 3월에 9억 가까이, 즉 분양가 정도에 팔린 거죠. 그랬던 물건 지금 7억대에 탈출하는 사람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 분양가, 발코니 확장 비용까지 포함하면 거의 9억 정도 됩니다. 계약금 분양가의 20% 내놨죠. 1억 8천 정도 자기 돈이 들어갔어요. 중도금은 이자 후불제로 대출로 연명을 했죠. 4억 5천에 4% 이자를 적용하면 1,800만 원의 이자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기 명의로 가져오려면 잔금까지 내야 하죠. 지금 나오는 마피 1억, 마피 2억, 여기에 해당하는 물건들 계약금을 날리고서라도 탈출하고 싶어하는 수요입니다. 만약에 지금 빠져나가지 못하면 7억 2천이 넘는 빚이 추가로 발생하는 구조니까 계약금 날리더라도 탈출하려는 사람들, 이들로 인해서 마피 물건 쌓여가고 있습니다. 아까 분양가에서 1억 6천 빠진 금액에 팔고 나간 사람, 가장 싸게라도 팔고 나간 사람, 이 사람은 자본을 날리고 그냥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못 판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을 갚아가며 그 아파트 값이 다시 분양가를 회복하고 나아가 피가 생길 때까지 하염없는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야 하겠죠. 수많은 아파트가 분양이 됐고 이 신축 아파트들의 입주 시기가 차례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없으니 계약금을 날리고서라도 탈출하려고 합니다. 탈출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아니면 빚을 더 내거나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신축이 이 모양이니 구축은 더 탈출 기회가 없어요. 송도만 그런가요? 대부분의 부동산 시장 이걸 겪었습니다. 화랑이라고 하면서 온갖 지역에 개발 사업들이 일어났고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운운하면서 분양 로또를 막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들을 흡수했습니다. 이들에게 닥친 현실, 팔리지는 않고 분양가보다 떨어지고 그리고 남은 잔금을 대출로 해결해야 되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송도 예를 들었는데 송도에 이미 수많은 아파트가 입주해 있습니다. 송도 같은 경우는 수많은 개발 공구로 나눠져 있죠. 그 지역들마다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송도 럭스 오션뷰, 지금 마피가 횡행한다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 909에 속하는데 그 주변에 아직도 분양하고 입주를 대기하는 물량들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얼마 전에 PF에 성공한 그라노블 대단지, 여기도 1109에 위치하고 있죠. 송도의 개발지 이렇게 그림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미 초기 아파트들이 잔뜩 입주한 209가 있습니다.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미 아파트 단지가 대량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 말고 오션뷰를 얘기하는 수많은 택지들의 또 아파트들이 지어졌습니다. 6에서 909에 해당하는 지역들의 아파트들 분양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마피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109 GS건설이 채무인수 약정을 했던 그 단지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지역인데 아파트 노래 가사처럼 송도에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1109에 지어진다는 그라노블 지금 분양 다 됐다 뭐 이런 얘기 있지만 위태위태합니다. 전체 세대수 2,700세대에 달하죠. PF 조달 6천억을 조달을 했습니다. GS건설과 제일건설 이렇게 컨소로 짓는데 이 PF 자금 조달을 위해서 나중에 안 팔리면 건설사가 미분양 물량 인수하는 조건으로 PF를 성공했죠. 평균 분양가 평당 2,400만 원입니다. 전용 84 기준에서 8억 원대 초반, 여기에 옵션 비용까지 고려하면 8억 중반 이 정도 될 텐데 이렇게 분양을 성공적으로 해내야 미분양을 인수하지 않는 데 가능할까요? 지금 기존에 분양한 아파트들 입주를 앞두고 7억대, 6억대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물건들이 시장에서 다 팔릴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은 굉장히 후하게 줬죠. 계약금 10%만 내고 나머지는 일단 뒤로 밀어놨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6개월이면 된다.
즉 일단 분양받고 피받고 넘기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분양받아라. 이런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일단 분양을 했습니다. 아직도 미분양 자녀단지가 있어서 선착순 분양 중에 있고 이거 다 안 팔리면 대물인수 계약으로 인해서 시공사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공급은 계속되고 있고 이미 공급받은 사람들 그 대금을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계약금을 날리고서라도 탈출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받아줄 수요가 없으니 시장은 침체의 길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또 다른 지역 예를 들어보면 GTX 호재 얘기했던 운정지구죠. 파주 운정 GTX역이 들어선다는 인근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분양이 됐습니다. 여기 GTX 들어오면 삼성역까지 30분 안에 간다. 그래서 아파트값 치솟아 오르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떠들어댔던 지역이죠. 그중에 여기 왕관 쓰고 있는 아파트, 이 아파트 가격 6억대로 내려왔습니다. 9억을 넘어 10억 클럽으로 가는 그런 장밋빛 미래를 기대했지만 결국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근의 아파트들은 장밋빛 희망만 믿고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면서 다 팔려 나갔죠. GTX 호재에 신축은 부족하고 공급은 부족하다라는 얘기에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운정의 아파트를 6억 넘게 분양을 받은 게 현실입니다. 주변의 아파트가 9억, 10억 간다고 하니까 6억에 분양받으면 당장 돈 번 것 같은 기분이었고 부자 된 생각 지을 수 없었겠죠. 그렇지만 그 로또라고 생각했던 이익분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입주할 텐데 잔금 마련은 무슨 수로 하죠? 가격은 떨어지고 거품은 빠지고 현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들 송도의 경우와 똑같은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일산의 위시티 여기를 보면 그들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워낙 고급화해서 지었던 단지인데 부동산 시장의 화랑을 타고 분양가까지 회복을 했다가 결국 다시 주저앉았어요. 최근 거래가 6억대를 보이고 있죠. 식사동 일대에 8천 가구 넘게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이 개발사 여기 조경 비용에만 600억을 투자하고 고급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지었어요. 또 고양 국제고등학교를 700억을 들여가지고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이렇게 해서 고급화 전략을 취했습니다. 가야산 자락에서 뽑아온 소나무 이런 거 고급 조경으로 갖다 심고 국제고 만들어 가면서 명문 학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고급 단지로 특화하면서 비싸게 팔았죠. 대형 평형이라 접근하기 힘들다. 결국은 가격이 문제였습니다. 분양가가 높으니 시세 회복이 잘 안 되죠. 그렇지만 이런 고급화에 따라서 초기에 투자자들 몰려갔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빌린 금액 감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스스로 매도에 나서다가 안 팔리니까 결국 경매로 내몰렸습니다. 대형 평형이고 비싼 아파트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됐죠. 유지하려면 형성돼야 하는 전세가 이걸 채워줄 수요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 비고 수익률은 악화되고 결국 잔금 납부 못하고 연체되고 경매로 내몰리는 현상 벌어졌어요. 고급화했다 하지만 결국 가격이 문제죠. 그런 비싼 아파트를 수요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없기 때문에 이 단지는 결국 이런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아파트가 없나요? 수많은 대체 주거지들, 신축 단지들이 주변에 계속 공급이 되고 또 절대적인 가격 자체가 여기보단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 그러니 좀 팔릴 수 있는 아파트 이런 데로 수요가 몰려가고 여긴 더욱더 소외가 됐습니다. 현실은 똑같습니다. 식사동의 고급화한 아파트 10억이 넘어가면 채워줄 수요가 없는 현실처럼 강남의 아파트 지금 50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채워줄 수요가 없는 현실 이제 곧 시장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물건들 20억, 30억에 분양받으면 10억, 20억 로또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부자 됐다라는 착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 입주 시기 계속해서 도래합니다. 분양가보다 얼마나 올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양가 대금을 입주 시점에 치르려면 대출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부채의 한계 상황에서 DSR 3단계 도입이 예정되어 있고 전세대출 이런 것도 지금 축소되고 있죠. 잔금대출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송도에서 잔금 못 치르는 것처럼 강남 물건들 잔금 치르는 것 똑같이 어려운 상황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 물량은 쏟아지고 분양은 계속돼 온 것 강남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고 이 물건을 실제로 수요할 수요자는 돈이 없습니다. 누군가 자산을 처분해서 여기 들어와 주면 다행인데 하급지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 아파트 분양가보다 훨씬 더 프리미엄 주고 사줄 사람, 매수 자금이 없습니다. 기존의 물건은 안 팔리는데 자산을 팔아야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만 넘쳐나는 시기 도래하고 있죠. 제2 베이비부머들 지금 자산을 유동화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나마 차익이 있는 사람들 먼저 탈출하고 있는데 시장은 그나마도 불확실성에 멈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패닉일 수밖에 없어요. 이미 대구 이런 데는 이런 현상이 완연해 있죠. 송도, 운정, 그동안 뜨거웠다라는 지역들 이런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위시티에서 본 것처럼 실제 거기에 수요해줄 수요가 없으면 결국 가격은 유지되지 못한 채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이라고 예외일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 이자 낼 돈이 없어서 줄줄이 경매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올해 1사분기만 해도 2만 건 가까이 전년 대비 27.5% 임의 경매가 급증을 했습니다. 이자도 못 내고 자발적으로 팔려고 해도 안 팔리니 결국 강제적인 매매 절차로 돌입이 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분의 1을 차지하죠. 이어서 서울, 부산, 인천 이런 순으로 그동안 뜨거웠던 그 지역들에서 강제 매매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끌로 집을 산 것, 이자 조금 감당하다가 시세 차익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돈을 땡겨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대출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한 집주인 늘어나고 있고 2%대 고정금리로 빌렸던 돈 이제 변동금리로 전환돼서 2배 가까이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더구나 예전에 빌려 쓴 사람들 DSR 규제에 적용을 안 받았었죠. 원래부터 갚을 능력 따위는 보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2배 넘는 이자를 물리는 상황이 됐으니 이들 무너지는 것 순식간입니다. 아직도 시장이 건재하다. 다시 정권 바뀌면 집값이 오를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기에 너무나 약한 체력,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